네,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56회 세미나고요. 제목은 방글라데시 벵골만 세인트 마틴 섬의 해양 쓰레기 풍부도 및 분포 기초 조사입니다. 풍부도와 분포에 대해서 기초 조사를 하시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논문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물고기야. 논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영어 제목부터 보면 베이스라인 머린 리더 어분던스 앤 디스트리뷰션 on 세인트 마틴 아일랜드 베이 오브 벵갈 인도네시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다시 네, 저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새로운 사람들인 것 같고 토니 워커라는 분만 좀 몇 번 봐서 페어고 조사를 많이 하신다는 분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사람이에요. 저자를 알아두는 것도 논문을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요 지도부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에 여기 어디지? 라고 헷갈렸어요. 헷갈리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헷갈렸느냐?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물론 짐작하다시피 이게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벵글라데시고 이거는 벵글라데시에 이런 반도가 있고 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조사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요. 요 섬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고 요 섬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주든지 여기 이렇게 확장 표시를 해야 돼요. 반도의 위치가 어디예요? 첫 번째? 네, 요게 그러니까 요게 이어져 모여야 여기는 바다고 요 베이 오브 방갈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고 요 방글라데시만 떼놔서 그렇지 여긴 육지예요. 사실은 요 주변은. 네. 그렇게 지도를 찾아보게끔까지 했다는 거 별로 잘. 네,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초록색 표시된 부분이 어디예요?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붙어 있는 땅이에요. 같이. 초록색이 밑에고 네. 밑에 중에서도 저 끝에 요 초록색이 요거고 얘는 섬이 아니에요. 육지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을 달리 있어야 네. 되는데 여기에요. 여기 해안선이 10km였대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데예요. 아주. 저게 옆으로 간 거죠? 네, 옆으로 간 거예요. 네. 이 표시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양하고 이 모양 다른 게 아주 희한하다 싶어서 지도를 찾아보면 세인트 마틴 아일랜드를 찾아보시면 요 앞에 아주 작은 섬이 보입니다. 작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요 레전드 축적을 보시면 이게 1km거든요. 여기 1km 이런 거로 봐서 좁은 지역이다, 작은 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지도이고 여기에서 쓰레기의 해안 청정지수 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클린리스 인덱스라는 것을 코스탈 클린리스 인덱스라는 것을 썼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고 많이 쓰는 건데 요즘에 이 논문에 이렇게 리퍼되어 있는 걸 쭉 찾아보니까 이 지수를 써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뭐 필리핀 이런 논문들이 다 이걸 썼어요. PAI 지수하고 이 CCI 지수를 썼는데 굉장히 정교한 지수는 아니지만 정교해서 복잡할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렇게 파퓰러한 걸 많이 쓰는 걸 써서 비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괜찮다. 아무튼 여기에 식을 보시면 제가 PPT에도 나와요. 식을 보시면은 전체 쓰레기 개수분의 전체 면적 분의 쓰레기 개수 곱하기 20. 이걸 수치화하려니까 20을 그냥 개수로 만들어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 2가 나오면 쓰레기가 아예 없어서 클린, 베리 클린. 2에서 5개까지 나오면 5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클린, 5에서 10이 나오면 보통 10에서 20이 나오면 더럽다. 20이 넘으면 아주 더럽다. 이렇게 됩니다. 그 지수 2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요 지수입니다. 임의로. 지수는 임의로 이게 0.2, 0.4, 0.6 이런 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개수를. 이게 어떤 복잡한 시계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두 개 다 PAI 지수나 CCI 지수나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PAI 지수라는 건 레인젤 비트리고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2017년 논문에 플라스틱 어쩌고 하는 논문이 나옵니다. PAI 지수는 면적 분의 여기는 로그 10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상용 로그를 써서 이것도 숫자가 적당히 잘 나오게 하게끔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로그를 취한 커다란 의미가 아니라 숫자가 너무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를 10을 취해서 전체 쓰레기 개수분의 플라스틱 개수, 플라스틱 얼마나 차지하지 이걸 보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 예로 여기도 20을 곱했습니다. 이 논문에도 심오한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우리가 보기 좋은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0, 이 PAI가 0이면 아주 낮다 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1에서 1이 나오면 별로 없다, 낮다. 로우 어번던스 1.1에서 4까지 나오면 중간 정도 있다. 4.1에서 8까지 나오면 아주 많다. 아주 그냥 높다. 8이 높으면 아주 높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생물체 뭐라고 하더라 이게 따개비 종류가 붙어 있는 이런 생물 조사도 있다는 것이 생물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맹그로브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환경들이 광경이 펼쳐지고 이렇게 EPP라서 Extremely Polluted Point를 여기서 10군데를 정했는데 그랬더니 이런 데는 이렇게 더러웠다고 합니다. 아까 지도 여기에서 이게 10km였고 여기서 요 전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곳을 72개의 트랜젝트를 조사를 했어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 쓰레기 양이요 5만 개가 넘었다고 본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수치를 보면 여기다 토탈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지만 물론 이 테이블 3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없고 왜냐면 이게 전체 쓰레기 개수라는 것을 명시를 해줬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짐작할 때는 5만 개가 넘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10,000개가 넘었다는 얘기는 전체 72개 트랜젝트에서 8번을 했다고 짐작이 돼요. 그것도 짐작했다는 얘기는 이 논문이 별로 정확하게 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2달간 2주마다 했대요. 그럼 4번이네. 2주마다 했으면 8번이라고 한 게 아닌데 8번이 아니라 4번. 4번 조사한 토탈에서 쓰레기 개수가 폴리신이라는 건 폴리에틸렌의 브랜드네임입니다. 폴리신백. 상용화된 네임. 폴리신백이 우리가 보는 그냥 봉투. 플라스틱 봉투가 제일 많았고 병, 그 다음에 빨대, 로프, 컵 이런 순서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비슷하게 근데 빨대가 많은 건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프래그먼트 많아요.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빨대 많은 이유가 저것도 사시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큰 용기 이런 데 못 쓰고 콜라도 비닐봉지 담아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한대요. 진짜요? 동남아시아에. 이런 건 진짜 지역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백이 많지. 네. 근데 이거는 민 어분던스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단위가 민 어분던스 이게 개수 퍼 100m라고 짐작이 돼요. 제가 계산을 두 번 해봤더니 100m여야 개수가 맞아요. 그래서 72번에 이렇게 네 단위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논문을 쓰시거나 보고서를 쓰시거나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수준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걸 짐작해 보건데 이걸 미터당으로 하면은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이것을 사회 총으로 하면 너무 적게 나와요. 그럼 뭐냐? 제 짐작에는 100m당인 것 같아요. 100m당에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폴리에틸렌 맥이 129개 나왔고 요 락키 앤 샌드비치가 있고 락키 하면서도 샌드비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샌드비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줬어요. 요거는 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거나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다르죠? 여기 보세요. 여기는 65, 12, 16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아요. 여기는 26 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여기가 요 순서가 지금 요 순서하고 다르죠? 네. 여기도 샌드위치도 대략적으로는 요 순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는 게 여기는 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도 문제지만 그러면 얘가 면적이 다 방향 트랜젝트 72개였는데 트랜젝트 72개가 똑같이 100m였다면 이 순서하고 이 순서하고 일치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100으로 나누나 안 나누나, 만으로 나누나 안 나누나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다른 이유는 이 트랜젝트가 100에서 150이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100개가 있어도 150개가 있는 지역이 있었고, 150 미터. 길이에서 한 게 있고 100에서 한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것도 예리하게 보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단위가 면적이 아니고 길이인가요? 길이인 것 같아요. 길이인 것 왜냐하면 이 폭 우리가 말하는 그 폭을 쟀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물론 리스 트랜젝트 라인부터 후반부까지 했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폭에 대한 길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요 100이나 150이 다르기 때문에 요 순서가 다를 수는 있다. 근데 원래 똑같이 100m 하는 우리나라 해변에서는 나누나 안 나누나 순서는 똑같아야 맞습니다. 이거가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또 질문하세요. 그리고 요것은 크기별로 분류를 했는데 요것도 아주 의심이 가는 부분이 2.5에서 10cm, 10에서 20cm, 20에서 30cm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큰 쓰레기 어떻게 했지? 라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템도 제 생각에 역시 마찬가지로 100m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미디움 사이즈가 가장 많았죠. 왜 이거는 미디움 사이즈가 맞다는 건 뭐 그렇듯하고 스몰, 라지 이런 순서대로 봅니다. 무게도 마찬가지로 미디움 사이즈의 무게가 그래서 이게 단위가 안 나오는 게 이런 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건 크기 차이도 별로 안 나네요. 이게 크기가 크면 개수 차이가 이렇게 나면 얘가 무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도 해볼 만해요. 왜냐면 나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더 큰 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짐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 무게가 높다는 것은 역시 100m당 우리가 하듯이 뭐 무게를 쟀나?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죠.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여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면 안 돼요. 미터 퍼, 그램 퍼 100m, 그램 퍼 미터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제가 어떤 이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간혹 그런 부분을 썼는데 그런 부분을 쓰면 안 된다는 예시예요. 이거 보시면 여기가 26.7이고 23.3이지만 23.3과 26.7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 보이면 착시가 일으키는 그래프는 절대 그리면 안 된다. 아무리 예뻐도. 라는 제가 데이터 분석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대로 씹히는데. 아니 이게 저는 이런 놈은 가끔 할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네. 왜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데이터 분석 책에 써 있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시시했는데 정쌤이 너무 재밌게 만들어주네. 보면 23.3, 26.7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6.7 물론 적죠. 하지만 그냥 원으로 그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원으로 그리세요. 어쨌거나 폴리머 분석을 했어요. 이게 특이한 게 이건 대형인데 폴리머 분석까지 했다. 네. 그래서 문제점. 이게 몇 개나 뽑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미는 무슨 기준이 중요한 건요. 프레그먼트는 안 했다고 나와요. 폴리머 분석. 얘를 몇 개를, 그러니까 5만 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분석을 했냐는 거지. 그게 없어요. 뭐 이게 씻어가지고 말려서 분석을 했다고 나와요. ADIR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unidentifiable한 건 또 분석을 안 했어. 또 그러니까 이거- 모집단을 뭐 하여튼 샘플의 범위를 알 수가 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래프. 그러니까 몇 개를 뽑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 상비 비율을 내버리니까 이게 대표하는 게 아닌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폴리신이 폴리에틸렌백이었어요. 폴리에틸렌백이가 굉장히 제일 많았죠. 아까 누군 그래프 보셨죠? 근데 여기는 폴리프로필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종합적인 무슨 세트? 있잖아, 병원에 갈 때 종합적인 세트 그런 수준. 아니 할머니들 종합병원 세트, 종합병원 세트.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거 고를 때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데이터 책을 읽었으니까 이건 나쁘지만 이런 게 무슨 그랬더니 봤더니 이거 헷갈려요. 굳이 이렇게 그래프도 좀 혹했는데 그래프를 저렇게 나타내려고 한 거는 신선했어요. 네. 좋은 시도다. 그래서 선택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이렇게 지도가 표시를 해줬다는 거는 물론 이것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왜 문제가 없냐면 여기가 조사할 수 없는 지역이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색깔은 다 칠해져 있거든요. 다 할 수. 그래서 얘를 모델링을 했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외삽을 그냥 네. 해서 그래서 이것도 조금 연결을 설명 없이 그냥 연결을 다 시켜놨어요. 이건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포인트 조사거든요. 포인트 조사라는 거하고 그 범위 조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표시를 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 여기서 좋은 점은 이렇게 색깔별로 했을 때 이 지역이 오염이 많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지역에 투어리즘이 많고 그 리조트도 많고 하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대요. 이 지역이. 그래서 농도가 낮다. 그리고 여기에 리조트가 있다겠나? 투어리즘이 있다겠나? 뭔가 있어요. 띄어붙어서. 그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좀 많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는 잘 보여줬고 저는 이런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그림만 보고도 뭐가 여기가 있지? 네 뭐가 있지? 리조트가 있네, 레스토랑이 있네. 그래서 아 이게 기인이 될 수가 있구나. 물론 이게 조금 더 잘못 확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괜찮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레스토랑 여기 그림에 레스토랑이 있네요. 그리고 얘는 리조트가 있어요. 그래서 리조트 있는 지역에서 유입원이 많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역시 이것도 전체에서 한 것 같아요. 전체 조사에서. 5만 개가 넘는 그 총 2주에 걸쳐서 2달 동안 한 그런 것을 여기 그림에 그렸다고 생각이 들고 PCI 분석을 했을 때는 PCA 분석을 했을 때 컴포넌트 1하고 컴포넌트 2 표시했을 때 이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쓰레기가 이쪽으로 몰리는 부분 이것을 보실 때는 X축을 먼저 봅니다. 이게 PC1 방향이기 때문에 X축을 먼저 본다는 얘기는 높이는 볼 필요가 없이 왼쪽으로 몰리냐 오른쪽으로 몰리냐 봤을 때 이 쓰레기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벼운 쓰레기가 아니었나 라는 짐작을 해볼만 하고 그리고 이 그룹이 하나 더 보이죠. 이것들은 아래 위로 볼 때 두 번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모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것들하고 이거보다는 좀 이게 무거운 쓰레기가 아니었나라고 짐작을 해볼만 아니 실컷 해놓고 네. 설명이 없어 본문에. 빨간색은 뭐예요? 못 본 것 같은데. 없어요. 빨간 점. 설명이 없어요. 쫑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으면 얘들을 제일 많은 놈들이 여기 주로 보이잖아요. 요거 한 그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위, 뭐 피싱넷, 라이터, 로프 스티로폼 뭐 이런 게 되면 얘들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거잖아요. 부위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적어도 동그라미라도 해줘가지고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본문에서 그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더 잘하려면 사실은 조사 정점하고 얘를 두 개를 겹쳐가지고 실제 조사 정점과 쓰레기 분포를 그래서 보니까 요거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쓰레기를 또 찍어야 될 거예요. 네, 뭐 이게 쓰레기겠죠 지금 네. 이 제목을 보면 어쨌든 쓰레기일 그래가지고 것 같아요. 요 조사 정점과 요 쓰레기들이 겹치니까 그 발생원하고 쓰레기 종류하고 뭔가 있다든지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본문에 그냥 이거 몇 분석을 따라한 것 퍼센트였다 같아요. 라고만 하고 설명을 전혀 안 해줘. 필만 했어도 그러니까 정도 예를 얘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힘들거든요. 주관적이에요. 네. 한개한 개 다 문제네. 얘는 이건 문제 이제 얘는 논문에 제가 그대로 옮겨놨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significantly correlated인가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네, 근데 significant correlate 요거는 보시겠지만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플라스틱 백과 플라스틱 백 당연히 네. 1이죠. 네. 상관관계가 나방이 1인 게 당연해요. 그 매칭은 당연하고 요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나. 네. 근데 그게 significantly correlated라고 할 만한 요 정도의 색깔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 그랬다라고는 적어도 해줘야 그것도 사실 통계 수치를 다 제시해야 되지만 어쨌든 말로는 이렇게 나올 significantly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여기 나오는 1이고 거고요. 자기 자신이고 마이너스 1. 아니요 마이너스 여기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1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영을 시작해서 기준으로 네, 해서. 이쪽으로 기준으로 해서 양의 양의 코릴레이트 되든지 이쪽으로 가서 음으로 하니까 이 색깔부터가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제 0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위에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뚜렷한 게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시그니컨틀리란 말까지 나올 정도면 뭐 설명이 있어요. 아예 요 색깔이든지가 많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분석을 해서 핏값이 얼마라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초보가 쓴 논문에 해당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요것도 혹시 조금 덜한 문제긴 한데 이게 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도넛처럼 밑에가 뚱뚱한 그림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거 역시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원 그래프는 제가 읽기는 도넛으로 그리든지 그냥 평평한 원으로 그립시다. 2차원으로. 네, 2차원으로, 3차원으로 그리지 마세요. 네. 안 좋아요. 착시를 일으켜. 이거 봐. 여기 40.8이고 얘는 14.1인데 나는 그거 읽고 있는 얘는 너무 심하게. 시계를 너무 달라 보여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진짜 재밌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많이 드시네. 베리클리하고 틀리네. CC 청결 지수에 의해서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깨끗하대요. 그런데 플라스틱만으로 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리 하이 어분던스하고 하이 어분던스예요. 이것도 요 정도면 설명을 해줬어야 돼. 이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이 색깔이 같으면 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왼쪽은 빨간색이 크림이야. 근데 오른쪽은 빨간색이 크림 어번던스야. 반대네, 반대네. 정반대의 이미지 그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70에서 90%가 플라스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지수에 의해서는 하이 어분던스가 나오고 저렇게 보시면 진한 회색과 빨간색이 이만큼이나 차지하잖아요. 여기가 이게 하이 어분던스는 베리 하이 어분던스거든. 근데 여기는 이 두 가지 색깔이 베리 클린하고 클린이에요. 근데 얘는 플라스틱 지수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 지수가 낮다면, 플라스틱 별로 없다면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게 맞아. 근데 플라스틱은 70에서 90%라고 아예 페이퍼에 명시가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안 맞아. 이거 혹시 어떻게 한 거지?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진짜 희한한 결과를 냈습니다. 여기 종쌤, 네. 얘하고 얘를 합쳐서 보고 얘가 합쳐서 보면 안 돼. 달라. 얘는 오염이 심한 거고 얘는 클린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심한 게 많은 것 같이 플라스틱에서 나오는데 PAI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숫자 자체도 지금 그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의견. 계산을 잘못했던가 뭐가. 왜냐면 플라스틱이 대부분 차지하니까. 일단 PAI 지수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도대체 밑에를 이렇게 로그10을 했지만 밑에만 로그10을 하는 네, 제가 논문을 몇 개 봐서 그래서 저도 너무 이상해서 왜 밑에만 로고10을 했지? 물론 그건 이제 원래 PAI를 한 그 논문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왜 좋은지 이런 데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걸 뜬금없이 저걸 써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효과를 노리는 거지? 근데 제가 저것도 몇 짐작은 개를 되죠. 해봤는데 플라스틱을 간주하기 위해서 전체 쓰레기 숫자를 로그10을 칠해가지고 그만큼 나눠줘가지고 밑에 에어리를 줌으로 해서 밀도를 이렇게 한 건데 아마 밑에 로고10을 취한 건 그 숫자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너무 커지거나 이게 0에서 1 사이에 들어오면 말하기 좋잖아요. 지수 100이야, 지수가 15야, 30이야 이런 감이 잡기보다 등급을 나눌 때 우리도 1, 2, 3, 4, 5등급으로 나누지 그거를 1등급, 5등급, 10등급, 15등급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숫자면 굳이 로그를 해서 그렇게 할 정도까지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베리하이 그런 다등급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래. 그런 조정이 아닐까 싶어요. 의도에 의해서. 네. 근데 지금 이 PAI 지수하고 CCI 지수가 지금 이 지역의 논문들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봤더니 아주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괜히 옮겼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똑같아요. 그래서 개요를 보면
벵골만의 세인트 마틴 섬에서 해양 쓰레기 풍부도와 분포를 평가했다. 12km 해안을 따라 72개의 횡단면을 2개월 동안 2주마다 쓰레기 항목에 대해서 조사했다. 가장 많은 항목은 폴리에틸렌 봉지, 식품 포장지, 플라스틱병, 뚜껑, 빨대, 스티로폼,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파편, 어망, 옷, 고무 부표였다. 관광, 지역시장, 호텔, 가정쓰레기, 어업활동이 해양쓰레기의 주요 기인이었다. 평균 해안 청정 지수에 따르면 모든 횡단면이 깨끗했으며 그중 모래해변과 모래해변이 있는 아까 락키 샌드라고 했죠. 바위해변에서 각각 11.3%, 14.1%가 더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부 세인트 마틴 섬은 모래해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더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까 그 빨간 띠. 또한 PAI 플라스틱 풍부도 지수 분석에 따르면 72개 사이트 중 24%가 매우 높음, 33%가 높음, 33%가 보통, 4%가 낮음으로 분류되었다. 세인트 마틴 섬에서 해양 쓰레기 풍부도와 분포에 대한 기초조사는 섬 보존 및 감소 전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요 이상의 방글라데시에서 분포는 별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논문이 실린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시사점은 이 지역에서 폴리에틸렌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랬는데 수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이 플라스틱들이 실제로 하수구를 막아서 거기가 범람을 했어요. 막혔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여기만은 그렇게 아니라 남아프리카였나요? 생각났나? 어디도 캄보디아 뭐 이런 사고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하수구를 비닐봉지들이 꽉 막히면 절대가 안 들어가거든요. 비닐봉지 꽉 막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이게 하나 있었죠. 우리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 다백공초랑 뭐 그게 심지어 서울에서도 네. 네, 서울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 피하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막을 수 있다면 동남아시아에서나 벌어지는 데라고 저도 그렇게 선입견이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올해 홍수막 엄청 비가 납니다. 왜 그러는지 다 알겠죠. 네. 원래는 이제 장마비가 오기 전에 발수구를 다 청소를 했었어요. 이전에는. 올해 그걸 안 한 거야. 아, 진짜요?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해서 그 물이 잘 빠지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물이 좀 원래 원래대로 제대로 좀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반 나이트 그리고 특히나 비닐봉지가 막으면 답이 없겠네요. 그러겠네요. 바로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소득 국가들에서 그 얇은 비닐봉지 그것도 그 두께도 더 얇아요. 싸야 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얇아요. 엄청나게 얇아요. 정말 눈에 약간 그 눈에 넣는 렌즈 느낌. 진짜 얇아. 너무 얇아가지고 정말 부스럽게 잘 찢어지고 찢어지면 눈에 잘 안 띌 정도로 투명하고 그렇더라고. 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그거 얼음봉지. 얼음봉지 그게 진짜 그게 얇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진짜 그 나라들에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많이 쓰지 않을 거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써서 그것들이 근데 얇으나 두꺼우나 물구를 딱 막으면 절대로 바람도 안 통하고 공기도 안 통하는 플라스틱 성질은 그냥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문제점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요걸 먹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게 틀리기 때문에 단위 미터당이라든지 이렇게 100m당 이렇게 표준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 표시가 없다. 그리고 오스파 가이드라인에 이걸 이렇게 30cm까지 조사하게 돼 있지 않는데 더 이상 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상 분류도 플라스틱, 금속, 유생용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오스파 분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더 많아요. 그리고 25개 항목이라고 돼 있는데 역시 오스파 분류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스파 분류대로 한 건 뭐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스파 분류가 딱 논문에 그거는 오스파 100m 줌을 성상 분류를 지금 비슷하게 크기를 아주 작은 거, 아주 큰 거 이런 거 했는 거 같은 숫자는 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조사를 할 때는 과학적인 설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폴리머 분석을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 걸 했다. 저 생각에. 왜냐하면 이게 제로 재질, 우리처럼 재질을 하는 거하고 성상 분류는 다른 얘기가 돼요.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폴리에틸렌백이 많은데 폴리프로필렌이 많다. 이건 진짜. 저기 뭔가 어떤 외국에서 그 기부를 했든지 저기 FTIR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써야 돼. FTIR 기계가 있다. 누군가 했다. 엄청나게 크네요. 써야 돼, 진짜. 그러니까 막 너무 급하게 썼나 봐요. 막 지금 유치하고 있어요. 증명서 세척하고 이거는 FDR 찍어야 되니까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그리고 라벨에 붙은 폴리머 성분도 이것도 잘했어요. 이렇게 할 법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세요. 그 세제병이나 모든 병이나 뚜껑은 뭐, 이 통은 뭐, 얘는 PE, 쟤는 PE 다 돼 있습니다. 네. 한번 보기 네, 시작하세요. 대형 쓰레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라벨이 있다면 예, 성분을 분석을 할수 있어요. 안 하고 그냥 기록을 할 수가 있죠. 굳이 FTIR 안 해도 안 써. 안 해도 되는. 당연 성분으로 PE, T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페트병은 PET 다 써 있어요. 거. 그게 그리고 재활용도 한번 보세요. 7개, 6개, 7개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1번, 이렇게 해서 2번, 네. 1번 PP, 2번 P 다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있고, 얘는 했고, 얘도 했어요. 단위가 없다는 게 문제지만. 그리고 여기 남부지방은 이런 거였네요. 관광, 지역시장, 호텔, 가정집이 있고, 북부지방은 해상긴, 어업활동 이런 것들이 많았고, 샌드위치가 더 많았다. 북부지방엔 리조트가 있어서 많았다. 레스토랑도 많았어요. 뭐 받고 똑같이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발생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네. 랜드 베이스드 액티비티스 해놓고 서치해서 피싱이라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레크레이션. 랜드 베이스로 해석한 거야. 저는 그래서 레크레이션 피싱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논문을 리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 생각에도. 이거는 이 머린 폴루션 분진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대급 고민은 네, 이거를 선생님들 들어오셨네요.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일이 몰리고 하면은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을 계속 우리가 쓰고 읽고 뭐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딱 보면은 아 이거 문제가 뭐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제3자로서 이렇게 보는 거는 또 보이거든요. 내가 쓴 거에는 안 보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그런 실수 하지 말아야지라는